최근에 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 흘렀는데 그냥 분비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봤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왔을 때 약간 피가 비치가 왔는데 이미 양수가 거의 다 센 거예요. 일단은 병원에 오는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이슬 비치는 거. 이때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궁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양막이라고 양수를 싸고는 막이랑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나오는 혈이 이슬이에요. 약간 끈적끈적하게 점액성이 있는 이제 혈속 물질이 나오는 게 이슬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한 37주 이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비치면 일단은 오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산모마다 좀 다른 게 초산모들한테는 이슬이 비치는데 이제 뭐 되게 소량 조금 나왔고 배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저 있으세요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요. 이슬이 비치는데 배가 또 좀 아프다. 그러면 오세요. 라고 하는 편이고 경산모들은 한번 아기를 낳았던 사람들이라 자궁 입구가 대부분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37주 정도 때 대부분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경산모가 이슬이 비친다? 그럼 진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죠. 왜 꽤 많이 진행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슬이 없는 산모도 있어요. 없을 수는 있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이슬은 나중에 분만 지내면 어차피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그걸 보고 오냐 병원에서 보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양막파수는 우리가 보통 양수 흐른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저도 소변처럼 약간 새는 느낌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양막파수가 완전 된 사람은 정말 콸콸 나오는 거고 냄새도 저도 맡아봤지만 이게 소변 냄새보다 훨씬 더 냄새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맑아요. 색깔도 조금 약간 뿌연 흰색 더 맑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둘째 때 양수가 먼저 터졌는데 이게 찔끔 좀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분비물인지 양수인지 좀 애매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제 산모들한테도 그런 애매할 때 무조건 와라 라고 하죠. 일단 양수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외부랑 소통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보통 20주 초반에 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30주 정도 돼서 또는 30주 이후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다? 일단은 병원에 오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가 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양수가 흐르면 다들 이제 부만에 어떤 임박했다라는 거 다들 인지는 해요. 그래서 샤워를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까처럼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샤워하지 말고 큰 패드 같은 거를 대고 이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경산부들은 양수가 터지면 진짜 진행을 되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분만 자체가. 그런 경우 필요하면 진짜 119를 타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산모들은 굳이 그 상황이라고 해서 뭐 119나 너무 막 급하게 할 건 없지만 너무 지체하고 오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감염 위험성이 점점 올라가니까. 최근에 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 흘렀는데 그냥 분비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봤던 거예요. 양수가 있으면 나중에 확 터지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나오고 또 조금 나오고 말고. 근데 마지막에 왔을 때 약간 피가 비치가 왔는데 이미 양수가 거의 다 센 거예요. 양수 그렇게 다 새버리면 어떡해요? 일단은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죠. 감염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필요하면 응급수술도 해야 돼요.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만이 임박한 주스 때 그런 양수가 뭔가 흐른 느낌이 있다? 빨리 오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진통. 그러니까 진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주 이후부터는 배 뭉침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많이들 오고. 그래서 가진통 같은 경우는 배만 좀 아프고 좀 불규칙하게 오는 거고 살짝 배만 불편하지 막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통증을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진진통, 정말 분만이 임박한 진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진통이 점점 규칙적으로 바뀌고 강도도 세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프니까 그땐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진진통은 제가 겪어봤을 때는 이렇게 서 있다가도 헉 하고 쭈그려 앉는 그런 강도? 그래서 가진통은 일반적으로 아프고 이러지 않으면 좀 지켜봐도 돼요. 근데 그게 점점 좀 짧아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짧아지는 기준도 저는 이제 1시간에 4-5번? 그러면 10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진통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한번 체크 받으라고 하거든요. 경산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만 간격 자체가 시간이 짧아요. 금방 진행할 수 있는 소위 급속 분만도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둘째 엄마부터는 유도분만을 하자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급박하게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신에 유도를 하면 시간 자체는 좀 걸리지만 조금 준비해서 하면은 뭐 무통도 맞고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첫째도 미리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도 할 수 있고 아빠도 좀 스케줄 조정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일부러 둘째 엄마부터는 유도를 좀 하고 첫째 엄마도 그게 잘 안 되지만 둘째 엄마들은 유도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진행하거든요.
투덜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다 진행을 잘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려고 둘째는 그렇게 하고요. 그 진통 어플도 있다던데 혹시? 진통 어플은 전 요즘은 많이 쓰라고요. 요즘은 웬만한 게 다 앱으로 잘 나와가지고 어플에서 요즘은 너무 또 감사하게 가세요라고도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게 점점 짧으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그겁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한다 그랬나? 이제 그런 것도 가이드가 요즘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오시면 또 좋죠. 그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보면 약간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 119에 전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화해도 돼요? 전화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119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 정말 분초를 다투고 특히 뭐 심장마비나 우리 뇌출 이런 분들 정말 그거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런 분들 좀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양수가 터졌을 때 경산모들은 진행이 워낙 빠르요. 우리 재산모도 양수 터지고 30분 만에 거의 나온 경우도 있었으니까 또는 막 엄마가 막 출혈이 너무 많다거나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119를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초산모들한테는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빠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나 없을 때가 나오면 119 타고 오면 되냐?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오히려. 차라리 뭐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자가용 또는 아빠랑 같이 와도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오셔도 되고 근데 아까 뭐 양수 터지는 경우는 좀 빨리 오면 좋긴 하죠. 이제 그런 케이스는 너무 지체보다는 뭐 택시 타고 오거나 하지만 굳이 119까지는 안 타도 된다. 와서 바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초산모든 경산모든. 되게 오래 걸리면 어느 정도? 뭐 정말 오래 걸리면 24시간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산모들은 뭐 이틀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통을 걸려서 왔느냐 어떤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산모는 제 산모들도 뭐 진통 걸려서 온 산모는 뭐 오전에 왔으면 거의 점심때 나요. 그러니까 한 4-5시간이면 대부분 낫고 근데 이제 유도를 뭐 하는 경우도 아침 7시 입원하면 빨리 낫는 사람은 12시 1시 근데 조금 진행 늦은 사람은 오후 4-5시 초산모들은 거의 12시간에서 13시간 그러니까 소위 진통이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 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